차가 더러워가지고. 그럼 언제 사신 거예요? 좀 됐습니다. 와이프 타고 다니라고. 경제적인 사고를 위해서 저걸 타고 나머지 다 짭퉁을 사든지 다 모조품이거나 아예 그런 거 안 하는. 아니 그게 제일 경제적이에요. 그게 허세를 부리고 싶고 약간 그런. 아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 가지고 막 사람을 대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는. 차는 짭퉁이 어렵잖아요. 그게 합리적이다. 본인은 아주 만족스러워하고 있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허세도 합리적으로. 최근에 블로그에 글 쓰시던 아, 네네네. 저희가 이제 법적인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사실 그게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더 나은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전략 컨설팅 펌을 쓰는 거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변호사가 제공하는 밸류, 가치의 차이는 그냥 단순히 네이버 블로그에서 찾아가지고 알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보고 대답을 해주느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더 나은 의사결정이 얼마나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가 좀 이제 많이 나게 되는 거고, 제가 자신 있는 거는 이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경험의 폭이 되게 넓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일이 다 여태까지는 이제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약간 방송에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 주변에서 막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 사람이 제대로 일을 깊이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 근데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되게 잠깐 유튜브 같은 것도 찍을 시간을 아끼려고 차에서 찍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도 변호사로서 사실은 되게 남부럽지 않게 하고 있거든요. 김현장을 안 가는 이유 막 그래가지고 3억 줘도 안 감, 이렇게 제가 어그로 글도 끌었는데 그게 장난이 아니고, 김현장에서 주는 월급을 받아서는 저희 지금 생활비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일군 뭐 사업체? 거기서 나오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뭐 먹고 살려고 굳이 변호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하고 잘해가지고 하는 건데, 약간 그게 좀 설명을 안 하면은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요새 변호사 숫자도 많아지고 하니까 뭐 내가 이 돈 주면 넌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기에는 제가 써야 될 시간들이 되게 부족하고 하니까 뭐 그런 취지에서 그런 글들을 좀 올린 거죠. 그러니까 막 외제차 타고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엄청 얄팍한 상술 같기도 한데, 자영업자로서 하다 보니까 그게 더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쏘카 타고 다니던 제가 AMG를 타고, 오늘은 와이프 차 타고 왔는데 와이프를 포르쉐를 사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이렇게 뭔가를 팔아먹고 먹고 살아야 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방법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 생각이 참 다 저 같지 않아요.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겸손하면은 좋은 평가를 받는 때가 있고, 쟤는 참 무서운 사람이네,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크게 이제 보여주지 않고 멀리 보는 무서운 사람이네라는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걸 곧이곧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까진 괜찮은데, 그거 때문에 이 일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이제 격이 다르신 분들, 막 이재용 회장님 뭐 카카오 택시를 타든 사실 그 사람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같이 아직 자영업자를 해가지고 뭔가 먹고 계속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다음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더 우월 전략이 되는 것 같아요. 없는 척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해봐야 얻어지는 게 없어서, 더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 한정 앓는 소리를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이래서 나는 이걸 잘하고 잘 되니까 날 믿어라. 어떤 사업하고 있는지 살짝 오픈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 절대 안 되죠. 다들 궁금해하던데. 아니요. 그냥 차라리 뻥이라고 생각하시죠. 왜냐면 제가 리테일로 다른 사람들한테 막 뭘 제 얼굴 팔아가지고 뭐 팔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알려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인증 가능하실까요? 인증 절대 안 합니다. 인증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변호사 영업에 써먹고 있다, 의혹을 차라리 제기하시는 게. 왜냐면 뭐 저야 그런 사람들 없지만 그걸 또 공격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 사업은 꼭 한번 해봐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되는 비즈니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변화의 폭이 가장 크거든요. 제일 결정적이에요. 그거는 뭐 내가 어느 좋은 대학교로 들어갔다, 어디를 뭐 좋은 데로 취직했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변화가 오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좋은 직장 다니다가 나온 사람들을 제가 관찰도 해본 결과 그게 가장 커요. 가장 본인에게 미치는 변화가 거의 뭐 결혼해가지고 애 낳는 것만큼 수준의 인생관의 변화가 옵니다. 사람을 보는 시각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이 핵심적인 역량이죠, 능력. 그 경험 자체가. 그래서 해볼 필요가 있죠. 해볼 필요가 있다기보다, 그러니까 약간 그거를 재미삼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가장 궁극적인, 그걸로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살면서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쇼부를 거기서 봐야 되는 거죠. 다른 거 살면서 한 번쯤 해볼 만한 거 여러 가지 하다가 그 사업을 해가지고 쇼부를 거기서 봐야 되는. 근데 보통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글에다가 뭐 여러 개 써놨는데 막 이것저것 한 거 하면 10개 가까이 될걸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저같이 이제 능력이 부족한 사람, 그리고 성질이 급한 사람은 그렇게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덮고 이런 거 많이 해봤을 수밖에 없죠. 망해보면 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잘 망해보면 없어지고, 잘 나름대로의 성과가 나고 잘 되면은 어떻게 하면 그게 잘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기준과 철학이 생기고. 뭔가 처음에 딱 시작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결심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얼떨결에 교통사고처럼 25살 때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운이 진짜 중요한데, 저는 진짜 재수가 없어가지고 겪은 위기도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거 했다가 금리 팍 올랐을 때 까진 돈이 이것저것 해보면 뭐 한 10몇 억? 20억 가까이, 20억은 좀 안 되나? 또 그거 메꾸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누구나 다 사실 겪을 수 있는 리스크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그냥 이상한 놈들을 만나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좀 피할 수 없는 불운도 중간에 껴있고, 근데 또 잘 되는 건 운이 또 엄청 좋은 부분이 있어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그거는 또 운이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떤 계기로 만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뭐 물론 그 순간에 내가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아무튼 그 사람이랑 마주칠 기회조차 없었으면은. 근데 보면은 다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대표님들 중에서 뭔가 잘 된 사람들 보면 되게 이상하게 뭔가가 잘 풀리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권 긁듯이 뭔가 여러 가지가 많이 기회가 찾아오는 것들을 계속 시도해보고 결과를 내보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운이 진짜 중요한데, 그래서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다 정규 분포를 따를 테니까 그것도 많이 이제 해보고, 다만 큰 타격 없이 계속 폭발력 있는 좋은 소재와 좋은 계기를 찾아가지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본인 역량이 잘 되어 있고 네트워크랑 본인의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 되게 좋으면 이제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시도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사업하는데 어떤 기초 체력이? 뭐 일단은 좀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으면 좋고, 그거에 쫓겨가지고 나쁜 선택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쪼들린다 그러면 막 직원들도 쥐어짤 거 아니에요. 근데 직원들을 쥐어짜는 게 좋은 경영 방식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기본적인 거는 다 알아야, 엄청 많은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도 보면은 어떤 직렬에서 어떤 전공으로 시작했든 임원 단계로 가려고 그러면은 되게 많은 것들을 추가적인 교육을 하고 아주 조금씩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기초적인 이해들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거든요. 일개 임원한테도 그런 걸 요구를 하는데, 경영하려면 그거 사실은 다 알아야 되는 게 맞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잘 돼본 사람이나 망해본 사람이나 그걸 제대로 진지하게 해본 사람은 나중에 다시 했을 때 그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처음 해보면은 뭐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데려다 놔도 사업자 등록부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막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간단한 것들을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기본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한번 잘해보거나 한번 못해보거나 뭐 그런 것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나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이제 컴포넌트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아무튼 좋은 거를 만들어 나갈 때 그걸 형성해 주는 거는 고통이랑 실패가 좀 있어야 결국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진짜 새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해왔던 대로 습관대로 그냥 나 편한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냥 원래 있던 대로 그대로 사는 거니까, 뭔가 달라지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다고 하면 그런 실패와 고통이 꼭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전엔 진짜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내가 왜 이 개고생을, 돈도 못 벌고 다 잘 안 됐을 때는. 근데 다, 그리고 제가 변호사 할 때 엄청 많이 써먹거든요. 웬갖 거를 다 해봤으니까 도움이 엄청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성숙도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계속 실패만 해도 계속 바보짓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사람이 고통스러움 배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엄청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뭐 학교 들어가지고 법전 몇 글자 더 읽고 이런 것보다 훨씬 중장기적인 임팩이 큰 배움을 얻을 수가 있죠. 실패가 두려운 게 약간 대기가 불가능할까 봐. 그쵸.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올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관리된 실패가 되게 중요해요. 그냥 일단 머리부터 막 들이받아가지고 대가리 깨진 후에 수습이 안 돼가지고 가족들도 다 빚지고, 뭐 저는 그런 일을 하면서 도산 쪽도 하니까 다 사채 쓰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세상에 그런 탓도 있지만 너무 그런 게 앞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발에 오줌 누기가 되게 쉽고, 언발에 오줌 누는 것 같으면 안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만 넘기면 이렇게 잘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벌써 한 7, 8년 전에 다 겪었거든요. 이것만 넘겨가지고 안 되는구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어렵구나,
근데 그게 진짜로 잘 안 돼요. 좀만 더 이러다가 이제 뭐 저는 사채를 쓰는 그런 상황까지 간 적도 없지만 그렇게 돼요. 저는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의사결정이라는 게 냉철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의사결정을 위한 여건들을 그래서 만드는 게 참 중요하죠. 처음은 운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운빨이 맞는데요. 그게 결국은 확률이라서 큰 수의 법칙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성공률이 높은 방식으로 하는 사람은 성공을 하게 돼 있다고 저는 봐요. 내가 어떤 시장에서 고객의 어떤 니즈를 풀고 있는지가 80% 망해가는 시장인지 아닌지 산업 구조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학교 다닐 때 경영학과에서 뭐 그런 것들 배울 때는 전혀 몰랐는데 이제 나이 들고 일을 많이 해보면 눈에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업종이 있어요. 예로 몇 개만 들어. 요식업 이런 것들 웬만한 각오로는 하면 안 돼요. 그 비즈니스를 정말 헛슬입니다. 헛슬. 물론 그 중에서 그거 하셔가지고 잘 되시는 분들 있고 하겠지만 선택지가 있다면 굳이 권하지 않죠. 잘 나가는 업종도 하나. 제 영상을 보고 있을 만한 분들이 사회초년생이나 젊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결국은 미천이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면은 진입장벽을 치기가 어렵거든요. 다 어떤 비즈니스들이든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문법이랑 그 묘한 그 진입장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변호사업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인원수가 많아지니까 막 접근이 쉬운 일반 형사, 민사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봉직 변호사들의 처우 하락으로 이미 반영이 돼서 나타난 지 오래고 그게 다 산업적인 문제거든요. 다 그러니까 산업적인 문제로 전략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거의 못해요. 그거 직장만 다녔던 사람들이 직장에서 그런 일만 했던 게 아니면은 잘 못해요. 그런 방식으로 사고를 해서 이 산업은 뭐가 되고 어떤 구조인 것 같고. 그리고 보통 그렇게 직접 안 해보고 추론하고 추측한 게 실제로 해보면 많이 다르거든요. 아예 방향성까지 땡 하고 틀리면 이제 헛다리를 짚은 거고 어느 정도 얼추 방향성이 맞는데 해보면 또 실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런 비즈니스를 해봤다는 거. 예를 들어서 고위 법관 출신들 아니면 고위 검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에서 고위직을 하셨던 분들 한테 갈 수 있는데 저한테 일을 맡기시는 클라이언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저한테는 그런 피드백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변한테 물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네가 제일 잘 안다고. 말이 통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바로 아니까. 왜냐면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같은 눈높이에서 사고하고 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랑 아니면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을 할 거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커머셜한 디시전 메이킹에 익숙한데 근데 뭐 이게 법이 이렇쿵 저렇쿵 막 이런 거는 사실은 그것 자체를 이해하는 것 자체도 코스트니까. 그렇게 이제 아주 저명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공직에 계셨던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직접 붕어빵도 안 팔아봤잖아요. 돗자리도 안 팔아보고. 근데 이제 제가 겪어보니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자기가 뭐 자영업이라도 해본 경험이 제가 했던 것 중에 제 인생에서는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이벤트가 없었어요. 결혼 정도로도 부족하고 제가 보기에 결혼 후에 자녀를 출산하는 것 정도의 인생을 바꾸는 큰 임팩트가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도움이 엄청 많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결국은 그거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 됐구나. 나는 뭐 비즈니스 있는 것도 그렇게 하고 내가 변호사로도 보면은 먹고 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내가 이제 삽질하고 바닥을 벅벅 긁었던 20대 경험을 미천 삼아 먹고 사는구나. 변호사는 근데 변호사업은 굉장히 좋은 업이에요. 계속 배우거든요. 저같이 결국은 언제든지 내 조직을 꾸려가지고 내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갈 만한 의향이 있고 그런 인적 물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때를 기다리면서 하기가 굉장히 좋은 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안물답에서 변호사는 물려받을 사업이 있으면 엄청 좋다고. 회계사도 되게 좋은데 변호사가 1등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 체제에서는. 저는 물려받을 사업은 없지만 아무튼 제가 만들어 놓은 코딱지만한 인터레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제 포지션에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습니다.